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일단 저번에 제가 비철금속 관련주 히토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주 이내에. 그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마감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어제 시간외부터 상승을 했어요. 중국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하자 히토류 관련주 기대감이 상승을 했다. 항상 히토류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분쟁 이슈들, 그다음에 증시 안 좋을 때 주로 움직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잘 가져가면 좋은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좀 몇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깨졌었지만 거래량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의 종목보다는 자리가 덜 깨졌고 덜 깨졌기 때문에 이제 개미가 유니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유니온이 조금 더 잘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전히 흐름은 좋았습니다. 일단 미장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살짝 꺾였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살짝 꺾였는데 지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봉인데 얘도 이제 살짝 꺾이긴 했어요. 주봉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고 있고, 근데 월봉 분위기 봤을 때 20선과의 이격이 있지만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조금 살짝 걸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일단 쌍봉을 틀어버렸어요. 사실 이제 지수를 이렇게 뭔가 차트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을 틀었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가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매도를 많이 이제 한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일단 나스닥 분위기가 좀 살짝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좀 나스닥 분위기 보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빠지는 건 나쁘지 않다. 여기서 또 반등 나오고 하면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주봉 같은 경우에도 60주선은 지켜주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아직은 좀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서 일단 저는 오늘 개별주들 움직임을 많이 봤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한번 뽑아봤어요. 오늘은 어떠한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도 좀 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잘 보겠다. 그리고 또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황을 통해서 수익이 나거나 그 좋은 방향성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좀 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투자 경고인데 7%나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좀 유명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얘랑 관련된 종목으로 태평양 물산이 가나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태평양 물산도 과거에 이런 좀 정치 테마주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물산이 어떠한 이제 좀 대외적인 이슈로 가는 건지 정치 테마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고 어느 정도 좀 물량 체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갭으로 떠서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세하지만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죠. 어제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지지와 저항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60선을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이러한 움직이는 플로우가 요즘에 또 상승하는 그런 플로우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태평양 물산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텍. 이제 시세 나오고 쉬어가는데 누가 봐도 지지 라인을 디뎌주고 있는 게 주봉으로 보이잖아요. 네,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어때요?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선을 따라서 그려보시라고 했죠. 선을 따라서 딱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고 주봉상 움직임이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박스권 느낌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근데 얘도 약간 정치 테마주 느낌으로 갈 수 있고 태평양 물산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태평양 물산하고 아세아텍을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 이거는 이제 수소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세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플로어가 좋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일봉상 한번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더라도 수거래일 이너에 회복만 해주면 좋다. 그러면은 이탈했다 그날 회복하고 이탈했다가 이제 그 오늘 하루 이틀 3일 이제 3거래일 만에 다시 회복해주면서 안착해주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비슷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시아나 IDT. 보시면은 얘도 이탈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얘도 이탈했었죠. 근데 1, 2, 3, 4, 5, 5거래일째부터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항공주기 때문에 이제 중국길이 열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제 다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이제 뭐 물건 사면 세금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제 면세 뭐 이런 쪽 섹터죠. 근데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선을 디드면서 우상향 해주고 있고 매물대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밀리긴 했어도 거래량이 그렇게 걱정되는 거래량은 아니라서 중국도 여전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G 얘는 이제 원형 바닥 느낌 그리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지라든지 뭐 아시아나 IDT라든지 그런 종목이랑 좀 움직임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 이탈하지만 뭐 3거래일 이내에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세 나오고 쉬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죠. 주봉 움직임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아직 괄목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 시도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얘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덜 알려져 있고 시세 나오고 약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일 때 이렇게 N자가 약간 원형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동양철강 차트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임 보면은 여전히 수렴하는 구간이고 오늘 저항대를 뚫어주는 구간이라서 저번에 이제 동양철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음 주를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화성밸브 추천할 때도 철강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이제 철강주가 왜 자리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탄소 고부가 철강 생산 동맹을 결성을 한다. 1,500억 민간 펀드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뭐 글로벌 3강을 뭐 정조준한다. 뭐 한국산 철강 유럽 수출길 넓어지나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 탄소 절감 자재 이용 장려 법안이 나왔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철강주가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일단 동양철관, 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적인 플로우를 봤을 때 두 번째 거래량 터질 때 저점이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제 상승을 했으니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올 것 같아서 차트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최근엔가 NI 스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NI 스틸. 신고가 얘기를 하면서 NI 스틸도 이제 철강주 볼 때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신고가에 근접을 했어요. 거래 터졌을 때 대비 오늘 6%대 상승을 했는데 거래가 미비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NI 스틸. 근데 이거는 신고가 나오는 자리라서 뭐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차라리 그 동양철관이 낫죠. 근데 문배철관 오늘 60주선 돌파 시도하는 자리가 저항대. 이 가격대가 한 3,750원 정도 되네요. 이 가격대 돌파 시도하고 마감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꼬리가 길다고 해서 걱정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가 6%면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오랜만에 거래량 들어왔다는 거 주봉상으로도 보여지죠. 현재 철강주 좀 볼 때 됐습니다. 철강주도 재건이라든지 뭐 건설을 할 때 필수로 들어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이제 동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포스코 시리즈. 오늘 포스코 시리즈도 얘기를 좀 했어요, 장중에. 저는 오늘 시장 대비 볼만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시니까 지금 온 거만큼 반만 더 가면 방송 끝납니다. 그래서 메모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포스코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포스코 시리즈긴 한데 얘는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IT스러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철강 뭐 그다음에 재건 이런 이슈에 크게 반응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포스코 시리즈가 포스코 홀딩스가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호재로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을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에 시세 나올 때 19%대 상승 그다음에 11%대 상승,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추후에 또 기법 강의, 뭐 기술적인 강의를 할 건데, 일단 중간, 저항 라인이랑 좀 체크를 해봤을 때 포스코 ICT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물량 체크하면서 7,000원대 문 두드릴 것 같다.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죠. 시세 나오고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줘 보면은 쌍바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아쉬운 건 거래량. 두 번째 엉덩이에 거래량까지 실렸으면 좀 약간 확실시된 움직임인데 거래량이 좀 아쉽다. 근데 포스코 스틸리오는 그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없어도 자리적인 부분만 움직여준다면 포스코 시리즈 갈 때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이제 또 재건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해인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세 나오고 나서 지금 원바닥이긴 하지만, 좀 N자형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저항대를 다시 뚫어야 돼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 9,000원, 8,000원대 정도만 여기에서만 움직여줬어도 전고점 돌파를 바라볼 텐데 아예 거기를 깨버리고 다시 저항대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7,750원, 8,000원, 8,250원 이렇게 이제 뚫어야죠. 그래서 이제 단타를 칠 거면은 250원 단위로 뛰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얘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얘는 그 지금 이제 시세가 빵빵 쌍고점 틀고 다시 빵 그 다음에 60선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체크했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었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인,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히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히림은 여기서 다시 11,000원 회복할 때까진 좀 불안정한 자리라서 이거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데모, 이름부터 데모스럽죠. 데모는 이제 분봉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좀 저점이 낮아지긴 했는데 다음 주에 미비하게 움직여도 약간 얘가 지금 이렇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렴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15,000원 다시 도전, 뭐 좀 밀렸다가 15,000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15,000원 도전했다 밀린다든지 하면서 수렴하는 차트 나오면은 다음 주에 한번 시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모는 단타 짧게 볼 수 있는 자리라서 해인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철강주 얘기할 때 빼먹은 종목이 있는데 사면철강 우상향 해주고 있는데 이런 플로우는 아까 철강주 갈 때 만약에 세게 간다 그럼 후발 주자로 보세요.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아직 급등 포인트는 안 보이죠? 철강주가 세게 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MS 오토텍. 딱 보시면은 제가 또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자동차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봉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시세 나오고 이제 완만하게 움직이는 이런 플로우가 거래량도 없고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기존에 이제 말했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사실 알려드리는 종목을 다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에 나는 철강주 하나 사고 싶었는데, 혹은 뭐 어떠한 만절수 테마 사고 싶었는데, 뭐 재건주 사고 싶었는데 뭘 살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사는 건 무리고, 관심 있었던 거, 제가 이제 방송할 때 포인트를 짚어드렸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뭐 골라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집중돼서 여러분들 수급으로 주가 올리면은 솔직히 저야 자랑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도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수급 분산을 위해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뽑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 또 눌러주시는 만큼 수익 많이 나시라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